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바꾸는 미니멀 워크, 가장 단순한 것의 힘입니다. 저자는 탁진연, 출판 홍익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단순하게 일하기에 버려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단순한 것의 힘은 스트레스와 야근, 소심함으로 힘들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저자가 삶을 180도 바꾸게 된 건 단순히 물건을 줄이면서부터였다. 저자는 책에서 자신의 삶을 바꾼 경험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며 할 일이 쌓인 책상부터 스트레스 주는 인맥까지 인생의 불필요한 것 38가지를 차근히 짚어가며 비우기를 돕는다. 일이 안 되면 책상부터 치우고, 삶이 힘들면 물건을 비우고,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현실적인 실천 목록을 제공한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머릿말. 매일 쌓인 일만큼 머릿속도 분주한 직장생활. 일의 의미와 보람을 찾기도 전에 당장 내일을 맞이하는 삶. 신문사에서 대중문화 담당 기자로 일하던 나의 모습이었다. 남들에겐 재미있는 일을 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상상 이상의 많은 일에 치여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스트레스가 심했다. 몸과 마음은 지쳤다. 여기에 개인적인 고난까지 겹쳐 그저 버티며 일하는 나날이 계속됐다.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 있던 2012년, 침대에 앉아 있다가 방 옆 베란다로 시선을 옮겼다. 지난 10여 년간 일하면서 모은 7개의 서류 박스가 보였다. 박스 하나를 열자 취재 수첩 40권이 보였는데 순간 당황했다. 내 글자도 몰라볼 만큼 엄청난 악필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쓸모없는 물건을 언젠가 필요할까봐 이사할 때마다 싸들고 다닌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던지. 그날 수첩뿐 아니라 베란다 내 박스를 모조리 비워냈다. 그렇게 텅 빈 베란다를 본 순간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홀가분함, 태어나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고 진짜 자유였다. 그때를 시작으로 나는 집안의 물건을 비우기 시작해 이제는 여행 가방에 다 들어갈 만큼 줄였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무실의 물건과 정보, 더 나아가 일, 소비, 인맥, 걱정까지도 덜어 최소한만 남겼다. 그러자 신기한 변화가 생겼다. 야근이 줄면서 삶의 여유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았고 사람 스트레스와 돈 걱정이 줄었다. 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던 내가 가치를 느끼는 일을 찾으면서 현재에 집중했다. 삶의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자 가장 원하던 소중한 삶이 채워졌다. 언젠가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일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일이 행복해졌다. 단순한 것이야말로 마치 마법처럼 무엇보다도 큰 힘을 가졌음을 나의 삶으로 직접 겪으며 깨달았다. 나는 이러한 일의 방식에 미니멀 워크라는 이름을 만들어 붙였다. 불필요한 것을 줄임으로써 얻은 가장 가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의미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거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는 여유일 수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일 수도 있다. 나는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스타들을 인터뷰했는데 문득 그들의 삶이 평범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남들을 쫓아 꼭대기 오르려고 애쓰고 또 누군가는 올랐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숱하게 봐왔다.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건 일의 행복이란 현재를 잘 살려는 자신의 마음과 태도에 달렸다는 것이다. 단순함은 불필요한 것을 비움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찾아준다. 여행에서 짐이 많으면 여정이 힘들고 목적지까지 가기 힘들듯 인생에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떠안고 있으면 과정이 괴롭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어깨에 진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할 때에야 인생은 자유롭고 행복해진다. 일이 버겁거나 정체되었다고 느낄 때, 삶의 난관에 부딪혔거나 길을 잃었을 때 미니멀 워크는 의미 있는 성장의 문을 여는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한편 미니멀 워크의 여정에서 군더더기 글과 말을 덜어준 미니멀 워크들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홍익 출판사분들, 팝콘 솔루션분들, 박연찬 선생님께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신께 감사드린다. 돈이 새지 않는다. 소비로 힐링하는 당신에게 오늘도 무심코 드러그스토어에 들렀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시발비용이라는 신조어를 알게 됐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쓰지 않았을 비용으로 드러그스토어나 쇼핑몰 등에서 홧김에 계획이 없던 물건을 사거나 평소 먹지 않는 치킨, 족발을 시키고 술을 과하게 마시거나 버스나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타는 등에 쓰는 돈을 뜻한다. 쉽게 말해 일 때문에 열받아서 투덜거리며 쓰는 돈이 시발비용이란다. 한 취업 포털의 설문조사 결과 성인의 80%가 화가 나 돈을 낭비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한 번은 모 패션 잡지에 직장인의 멘토로 참여해 비슷한 고민 사연을 받은 적이 있다.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다 보니 조금만 힘들면 택시를 타고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충동 구매를 해서 매달 힘들게 번 월급이 통장을 스친다는 고민이었다. 과거에 나도 그랬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돈으로 푸는 행동은 멈춰야 한다. 당장은 마음이 진정되지만 다음 날이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써서 헛헛할 것이다. 더욱이 생각 없이 쓴 돈이 많아지면 늘 돈에 쪼들려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다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충동적으로 돈을 쓰고 통장 잔고가 비어 아둥바둥 일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진짜 힐링은 당신의 월급을 털지 않는다. 사실 시발 비용을 없애는 근본적인 처방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즐거워서 쉽게 지치지도 않는다. 난관이 닥쳐도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다시 힘을 내 일을 한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악순환을 끊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원인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는 원인은 일이 힘들거나 몸이 쉽게 지쳐서일 수 있다. 그럴 때는 업무 환경을 단순화해서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가방 무게를 덜어서 몸을 가볍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자는 뒤에서 다룰 내용이고 후자는 앞서 이야기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개선한 뒤
몸과 마음의 부담이 덜어져서 걸핏하면 택시를 타는 일이 줄었다. 쇼핑이나 폭식 등의 충동구매는 재정 환경을 단순화해서 소비의 흐름을 끊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제대로 힐링하는 법, 즉 평범한 일상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익힌다. 이것을 알게 된 건 5년 반 전이었다. 그때만 해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힘들면 돈으로 풀었다. 길을 가다가 충동적으로 옷과 가방 따위를 사들이고 집에 가면 피자와 과자, 치킨을 한꺼번에 사서 침대 위에 앉아서 폭식했다. 그러면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면 다시 괴로웠다. 남은 건 통장의 빈장구와 골골대는 몸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퇴근을 하면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을 때였다. 물건을 줄인 직후였고 그날따라 주위 공기가 기분 좋게 느껴졌다. 문득 하늘이 보고 싶어서 고개를 들었는데 광화문 빌딩 뒤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일몰이 보였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이전까진 힐링을 하려면 먼 곳으로 떠나거나 돈을 들여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행복이 언제라도 원하면 움켜잡을 듯이 바로 내 머리 위에 걸려 있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오래전부터 일몰을 좋아했다. 직장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만 해도 힘든 날엔 해질 무렵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서 일몰을 보면 마음의 위안이 됐다. 진짜 나를 위로해주는 소중한 일상을 참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현재는 쇼핑도 거의 하지 않고 극장이나 공연장도 분기별로 한두 번 간다. 해외여행은 안 간 지 3년이 넘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먹는 걸 즐기거나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는 편도 아니다. 남들이 볼 때 참 재미없게 사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다. 쓸 돈이 부족하다거나 구두쇠라서는 아니다. 그저 주위에 이미 행복을 주는 것들이 많음을 알기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면서 힐링하지 않아도 괜찮을 뿐이다. 두 남자의 미니멀 라이프의 저자인 조슈아 필즈 밀버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모두 공짜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일몰을 보는 시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시간, 좋은 책을 읽는 시간 등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모두 공짜거나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누군가를 만난다면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도심의 공원이나 한강에서 서로 싸운 도시락을 나눠 먹거나 둘레길을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절에 가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한참 잊었다가 다시 찾은 일상의 행복이다. 내 마음에 집중하면 힘든 일에 조연할 수 있는 편안함을 얻는다. 봉사를 하면 딱딱해진 마음이 포근해진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다. 요즘 시대는 뭐든 돈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짙다. 이건 소유와 편리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스스로 행복을 찾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마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다. 무엇보다 돈으로 하는 힐링은 행복의 지속기간이 짧은 반면 평범한 일상에서 찾는 행복은 지속기간이 길다. 물건을 사서 얻는 행복은 며칠 가지 않는다. 하나를 얻으면 곧 더 나은 것이 탐나기 때문이다. 먹거나 술 마시는 건 역시 그때만 행복할 뿐 다시 이 기분을 느끼고 싶으면 계속 무언가를 입에 넣어주어야 한다. 반면 만남, 산책, 일몰 보기, 종교, 봉사 같은 일상의 행복은 오랫동안 남는 데다 언제든 쉽게 접할 수 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한 끝에 찾아낸 진실. 줄리아 로버츠가 여주인공으로 나온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영화가 있다.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자전적 영화다. 그녀는 성공한 남편, 화려한 커리어, 멋진 주택, 파티와 쇼핑으로 이루어진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음을 느끼고 30살이 될 무렵 모든 걸 버리고 1년간 힐링 여행을 떠난다. 이탈리아에서 신나게 먹은 뒤 인도에서 기도 명상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두려움을 떨쳐 다시 용기 내 사랑한다. 그 여정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알아가고 행복을 찾은 그녀는 마침내 행복의 진실을 깨닫는다. 다 버리고 떠날 용기가 있다면 그 여행의 매 순간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어깨를 부딪힌 모두가 삶의 스승임을 안다면, 아픔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다면 진실은 당신을 비껴갈 수 없다고. 나는 힐링을 위해서 꼭 먼 곳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배 터지도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가 겪은 삶의 일부가 내 삶과 겹쳐져 공감이 갔다. 행복은 넓은 집이나 화려한 직업, 물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삶과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을 나 역시 그녀처럼 나 자신을 밑바닥까지 비운 후에야 깨쳤다. 덜 쓰고 잘 사는 기술. 돈 걱정이 줄어드는 제3의 길. 별로 돈 쓴 기억이 없는데 이상하게 돈이 없네. 매달 말일 직장인의 단골 멘트다. 열심히 벌면서 아껴 쓰는 것 같은데도 돈은 쉽게 모이지 않는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막 취직했을 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라는 것이다. 오히려 전보다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돈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린다. 말일이면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요금도 내야 하고 다달이 나가는 가전, 자동차 할부도 갚아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돈 때문에 일까지 점점 괴로워진다.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것이 없으니 일하는 보람도 도통 없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둘 중 하나다. 첫 번째는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연봉이 높아지면 돈에 여유가 생겨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연봉이 오르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자리를 유지하는 것만도 버거운 요즘이다. 재테크에 눈을 돌려보지만 저성장 시대에 금리는 낮고 주식은 마이너스만 안 되면 다행이다. 두 번째는 전략하는 것이다. 먹고 싶고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바늘로 허벅지를 콕콕 찔러가며 인내해본다. 알뜰하게 가계부를 쓰면서 재정을 체크한다. 그렇지만 대개 작심삼일이다. 때로는 참았던 욕구가 폭발해서 더 많이 사들인다. 가계부는 언제 마지막으로 썼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런데도 돈 걱정을 줄여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인 제3의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힘들게 애쓸 필요도 없고 허리띠 졸라매며 인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도 더 빠르고 지속적이다. 해법은 단순한 삶에 있다. 소비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는 두 가지 원인이 상호작용에 일어난다. 하나는 우리의 무력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를 조장하는 환경이다. 즉 불필요한 무력과 소비 환경을 없앤다면 불안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미니멀 워크식 돈관리법. 나 역시 한때 열심히 벌어도 돈이 쉽게 모이지 않아서 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그러나 내 삶의 5단계에 걸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서 불안이 줄었다.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었고
일의 괴로움에서도 조금씩 벗어났다. 미니멀 워크를 위해서도 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1단계 물건을 줄인다. 물건을 줄이면서 이 물건이 현재 반드시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끊임없이 질문하자 소비할 때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생겼다.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바로 사지 말고 적어도 한 달의 시간을 둔다. 신기하게도 한 달이 지나면 대부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필요한 것이라면 사지 않고 대체할 방법을 생각해 본다. 사먹는 대신 요리하는 것, 손님용 식기나 공구처럼 잠깐 쓰는 건 빌리는 방법 등이 있다. 실은 집에 있는 물건은 모두 돈이다. 나는 불필요한 물건을 중고로 팔아서 200만 원이나 벌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쓸데없는 지출을 반성해 소비 습관이 잡혔다. 2단계 돈에 관련된 물건을 없앤다. 모아놓은 2박스 분량의 영수증을 다 찢어버리고 50장이 넘는 카드와 쿠폰은 가위로 전부 토막냈다. 통장도 은행을 찾아다니며 쓰지 않는 건 해지했는데 이 과정에서 있는지도 몰랐던 행운의 50만 원을 발견했다. 남은 건 체크카드와 단골 커피숍 쿠폰 한 장씩, 주거래 통장 하나와 적금 통장뿐. 이후 신기하게도 무력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었다. 지출과 수입의 통로가 하나로 단일화된 덕이다. 굳이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소비의 흐름이 한눈에 파악되자 새는 돈이 줄었다. 소비 환경을 단순화한 효과다. 특히 카드나 쿠폰은 최소한일수록 좋다. 10%를 적립하거나 할인받기 위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90%의 돈을 쓰는 건 어리석은 소비다. 전략이 아니라 소비를 조장하는 기업의 마케팅에 동조하는 행동일 뿐이다. 요새는 특히 불필요한 카드를 줄이기 쉬운 환경이다. 앱으로 카드를 저장할 수 있어서다. 또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에서는 자녀 카드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고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집에서 통장 자동이체와 해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당장 쉽게는 지갑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다. 쌓인 영수증을 버리고 카드 한두 장과 약간의 현금만 소유해 본다. 3단계 고정지출을 줄인다. 회사를 간두기 2-3달 전쯤 본격적으로 소비 환경을 단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과거처럼 써서는 백수 생활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에 고정지출을 줄여야 했다. 먼저 지난 3개월간의 카드와 통장 내역을 종이로 출력해 샅샅이 훑으면서 줄일 수 있는 항목에 동그라미를 쳤다. 소비가 어느 정도 줄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쓸데없이 소비하는 것들이 많았다. 어플, 음악, 텔레비전, 영화, 신문 등의 정기결제, 인터넷 요금, 운동비, 보험료, 렌탈 등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것과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 없는 것.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건 모두 해지했고 보험에서 중복 보장된 항목도 줄였다. 늘 돈이 부족했던 이유는 별 생각 없이 물건을 쌓아둔 것과 똑같이 별 생각 없이 돈을 썼기 때문이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많지 않은 금액이라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통장을 바닥나게 한다. 4단계 할부를 없앤다. 그동안 썼던 신용카드 금액과 휴대전화 기계값을 선결제로 모두 갚았다. 처음엔 큰 금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해서 부담됐다. 그러나 갚아야 할 돈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나를 홀가분하게 했다. 그 덕에 회사를 간두고 쉬는 동안 마음 편하게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구상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할 힘을 얻었다. 지금도 체크카드를 쓰면서 일시불을 원칙으로 삼고 산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에서 차감되고 소비 파악이 바로 되어 소비 조절이 되는 장점이 있다. 할부는 결국 갚아야 할 빚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는 빚쟁이가 되는 것에 무감각해진 것 같다. 당장 돈이 없더라도 한번 긁기만 하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신용카드가 나온 뒤로 소비 욕구를 참지 않아도 괜찮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신용카드를 없애고 빚이 있다면 다른 소비는 멈추고 그것부터 갚는다. 5단계 돈에 관련된 환경을 차단한다. 스마트폰에서 쇼핑 앱을 삭제하자 소비 요요 현상을 막는 데 꽤 도움이 되었다. 인터넷에서 의미 없이 쇼핑하는 시간과 마트 가는 횟수도 줄였다. 지인 한 명은 쇼핑을 줄이기에 결제 환경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카드 결제 대신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귀찮아서라도 소비하지 않는다나? 좋은 아이디어다. 포털 사이트, 마트와 쇼핑몰, 텔레비전과 잡지 등 도처에 널린 기업과 미디어의 광고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소비 욕구를 24시간 충동질한다. 중심 없이 끌려다니면 소비에 매몰되어 늘 돈 걱정만 하면서 일하게 된다. 부담스러운 일 거절하는 법.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자신의 잘못이다. 작년 겨울 때던가 MBC 무한도전을 보다가 혜민 스님이 거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았다. 스님은 나도 거절한다. 부탁을 다 들어주다가 내가 소진하면 다른 사람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착해야 하지만 나에게 먼저 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담되는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노라는 선택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엔 자애로운 스님에게 거절이라는 단어가 언뜻 어울리지 않아서 의외였지만 듣고 나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게 일이 괴로워진 출발점이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를 거절하지 못해서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직 직후 많은 담당을 떠맡았다가 큰 대가를 치렀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헉헉대면서 일해야 했다. 상사는 많은 일을 맡기면서도 작은 틈 하나 봐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성과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나는 이것저것 다 신경 쓰느라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누저가 되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괴로웠다.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처음엔 상사와 회사를 원망했다. 그러나 나중에 거절 못하고 받아들인 내 선택의 잘못 역시 적지 않음을 인정하게 됐다. 과거에 나는 거절이라는 걸 몰랐다. 돈 빌려달라는 것만 빼고 회사와 상사가 원하는 건 군소리 없이 다 해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건 단순한 삶을 실천하면서 처음 깨우쳤다. 자존감이 낮아서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했던 나는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소중한 것들만 남기면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내게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남의 기준에 휘둘려 나를 소모했음을 알았다. 이후 단순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물건은 물론 일거리까지도 내 영역에 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상대로도 아니오라고 거절하는 힘이 길러졌다. 스트레스가 줄고 여유는 늘었으며 생산성은 높아졌다. 일의 행복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선택에 달린 것이었다. 이제는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 아니오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예스하는 사람은 우습게 여겨지는 현실. 하기 싫은 일을 받을 때 네라고 답하는 것은 당장은 거절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개인뿐 아니라 회사나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많은 할 일에 치이는 바람에 스스로 괴롭고 하나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 생산성도 저하된다. 때로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거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작정 내라고만 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겨진다는 해외의 연구 결과도 있다. 상대방의 요구에 다 맞춰주다가는 결국 자신이 소진된다. 거절을 못해서 맡은 일은 잡일 중 최악이다. 그러니 차라리 처음부터 버거운 일이라고 솔직히 말하고 거절하는 편이 훨씬 낫다. 현명한 거절은 내게도 상대에게도 좋은 방법이다. 나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물건과 잡일부터 줄여보라고 권한다. 이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다 보면 자신의 삶에서 남길 것과 없앨 것에 대해 단호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자르듯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태도면 충분하다. 단순하게 살아라는 메시지로 유명한 노타르제이 자이베르트 박사의 말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자신과 타인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라. 요청받은 업무를 넘겨받고 싶은지 또는 하고 싶지 않은지 잠깐 시간을 갖고 판단하라. 거절할 때는 간단하고 분명하게 안 되는 이유를 밝히고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예의 바르게 거절하라. 그러나 이미 하기 싫은 일을 떠맡은 경우라면 처방이 다르다. 마음 내키지 않아 미루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해치워버리는 편이 좋고, 업무가 과중해졌다면 당장은 싫은 소리를 들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지속할 경우에 팀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하면 된다. 일의 자유는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다. 잡일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남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삶에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미니멀 워크는 단호함이 필요하다.